아예 노숙자나 뭐 이런 느낌. 아 노숙자 아니야. 그렇네. 또 그런 정황이 있네. 감정 결여. 너네가 생각하기에 네. 가장 또라이 같았던 행동이 뭐야? 우리가 너네가 지금 들었을 때. 스스로 여기서 이 새끼가 했던 행동 중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돌아다닌 거. 네. 메르미는 제일 또라이 같은 거 일단 그렇게 찔러 죽인 거죠. 나도 그거 말고 행동. 행동이 행동? 옷을 딱 해놓은 거. 나도 그거야. 너무 이상해. 옷을 고이 적어놨어. 마치 보란 듯이. 또는 습관처럼. 어. 그런데 그게 사람마다 강박증이 조금 있잖아요. 나도 있어 강박증. 저는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수를 세요. 나도 그래. 하나, 둘, 셋, 넷. 계단 같은 거 있죠. 내가 아까 계단 다시 내려온다 그랬잖아. 수 안 맞으면 다시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5까지만 세. 하나 둘 셋 넷다. 하나 둘 셋 넷다. 오, 하나 둘 셋. 저도 넷다. 그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래. 감각이 좀 있는데 뭐 일상생활에 이상한 저랑 아는 건 사람들이잖아. 아니니까. 근데 저랑 같이 일하는 저기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뭐가 있냐면 감들이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들 조심. 빵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빵을 발라 먹는데 잼을 발라 먹어요. 근데 구퉁이까지 다 균일하게 칠해야 돼요. 그 전까지 먹지 않아요. 나도 그러는데. 이상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 친구가 또 대단한 습관이라고 느끼는 게 저희가 앞치마를 입어야 되는 직종인데 정말 앞치마가 정육점이 빡세긴 해. 다 조심해, 나 칼잡이야. 앞치마가 정말 각 잡힌 듯이 딱. 근데 제가 몇 번 접는데 그 각 잡기가 좀 힘들어요, 모양이.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숙련돼 있어. 숙련돼 있죠. 이게 칼각.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그걸 다 싹 개놓고 가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아까 물어봤던 게 그 강박증 얘기를 했잖아. 옷을 고이 접어 놓고 갔다는 거는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는 항상 내가 하던 습관 있잖아. 그 패턴을 해놓고 어디 뭐 회사를 가거나 어디 놀러를 가거나 해도 마음이 안정이 돼. 그쵸. 그거 안 해놓고 가면은 계속 그게 신경 쓰인단 말이야. 이 범인도 마찬가지로 옷을 곱게 개놓고 안 가면은 불안한 거야. 그런 걸로 따지면 왜 그럼 똥도 똥손건으로. 똥도 아니, 옷에만 집착돼 있는 거지. 옷 그런 말고 강박증. 모자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가지런하게 안 놔두고 갔을 거예요. 옷만 그렇게 개는 거야. 옷만 그럴 수 있다고 어. 봐요. 그 친구가 잼을 그렇게 구퉁이까지 정말 균일하게 바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나는 텔레비 음량도 15에 맞춰놓고 봐야 돼. 근데 14에 맞춰놓고 보면 이 내용이 안 들어와. TV 내용이.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알면 알수록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저도 좀 있어요. 저도 4. 난 우리 4. 이상한 사람. 나만 정상이야.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 하나씩 이상한 있어요. 사람들이야. 저 운동화끈 할 때 이게 서로 위아래가 있잖아요. 응. 이게 방향이 다 맞아야 되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몰리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그 운동화끈 낄 때 난 안쪽에서 바깥쪽인데. 막 허사 이랬잖아. 이런 게 알겠어. 좋다니까. 난 운동하는 또 그런 건 없어.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 방향성이 이게 맞아야 돼요.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데. 그러니까 너가 다른 지금 이렇게 거는 막 다 사는 되는 거야. 대로 진짜. 살아요. 막 먹는 거나 뭐. 근데 있어. 너도. 내가 저번 편에도 말했듯이 나는 천장 보면 그 모서리를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 버릇이 나 진짜 있거든. 이게. 근데 귀신 본 적 한 번도 없어. 송 교수님 조금 이상하긴 해. 좀 그런 그럼- 종류가 많아. 저희는 다 이야기했는데 강대리님은 어느 부분이 아까부터 생각했는데 가위로 서류를 자른 거. 잘랐다고 했잖아요. 손으로도 찢은 것도 있고 가위로 자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감추려고 그것도 그래. 그러면 태웠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손으로만 찢으면 계속 사람 손으로 찢게 되잖아. 굳이 또 이건 가위로 잘라. 손이 아팠던 거죠. 손으로 찢기만 하다가. 네. 손을 찢다가 아이씨 뭐 하는 짓이냐? 가위 들고 와가지고 찢은 거예요. 아니면 가위로만 찢다가 재미없어가지고 손으로 찢는 그런가? 거야. 그럴 수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전 재미라고 봐요. 그냥 써는 거 자체 재미거든요. 가위. 저 어렸을 때 가위 가지고 진짜 많이 놀아서 되게 많이 놀았어요. 커튼 막 썰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냥 이거 결론적으로 또라이네 또라이. 맞아. 결론은 또라이. 아니 모든 범죄자는 또라이인데 보통 또라이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또라이가 아니고 맥중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또라이 기질이. 자 근데 아직까지 안 잡혔잖아. 네, 대단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정도 나. 자살하기 전
피날레다. 피해 피날레. 축제야. 어차피 이렇게 까발리고 간 거 나 못 잡겠어? 잡혀도 상관없는 거지 또. 그러면 굳이 왜 거기서 자살을 안 했을까요? 그냥 뭐 잡히지 않고 죽겠다? 다음 단계가 있었을 수도 있어. 음. 아직 자기의 그 피날레가 안 끝난 거지. 이거 하고 진짜 이거 대단한 것 먹어야지. 같아요. 와. 참 무섭다. 근데 이게 미제 사건이 된 거는 초동 수사가 좀 그렇게 된 건가? 그 열차 안에서 그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범인 맞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 그치. 일단 열차에 칼을 갖고 탔다는 것 자체도 의심을 충분히 사기에 충분한 거고. 그때 상처. 근데 그 칼을 갖고 놀다가 뼈가 보일 정도로 살이 다쳤대. 근데 그건 피바다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열차는 피 한 방울 없고 그냥 근데 지금 증거가 너무 많잖아. 근데 이게 미제 사건일 수밖에 없던 게 뭐가 있나? 특정인을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증거가 있어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미제 그건 사건 미제 사건이 특징 응. 뭐 몇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코너 속에 커나 알아보겠습니다에 도도도도 도팔 맞잖아 병신아. 도도도 888 조금 그렇지. 이러니까 우리가 산만하다 소리 듣는 거야. 888888 포괄. 도도도도 도팔 아니 이제 입 모양을 봤어야겠는데. 이 모양이 너무 웃기다. 지금 머릿속에 잔상이 나왔어요. 도팔 이건데 그만해 개새끼. 청취자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그냥 다 산만한 애들이야 그냥. 우선은 미제 사건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네. 미제 사건은 이제 수사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고요. 네. 이게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그냥 실무에서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보통 미제 사건이라고들 해요. 간추려 말하면 뭐야?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사건. 오랜 기간 네. 해결이 안 된 사건. 네. 일반적으로 미제 사건도 그 여러 가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분류가 돼요. 예를 들면 살인이나 강도 같은 이제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 지나면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되고요. 나 그게 궁금했거든. 네. 6개월 이상 지나면 미제로 가는 거라니까. 네네. 연쇄 방화나 강간 사건 등 중간 정도의 사건들은 한 3개월 정도 이상 지나면 미제 사건으로 네, 분류를 해요. 근데 실무에서 크게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에는 세세하게 이렇게 사건을 파악해서 관리하거나 하지만 경찰 시스템도 그렇고 인력하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기록하고 남기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되 그 자료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남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경찰 구조도 그렇지만 지금 경찰청이 있고 지방경찰청이 있고 경찰서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파출소라고 하는 지구대. 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경찰청에서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또 관리하는 사건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경찰청에서도 또 관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각각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건 파일이 공유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두고 협조가 잘 안 되는구나. 경남지방경찰청과 뭐 경북지방경찰청이 똑같은 사건을 수사하다가 알고 봤더니 너희도 이거 수사했냐?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네네네. FBI, CIA 이렇게 많이 싸우잖아 그거.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이제 같은 범인을 두고 이렇게 내가 먼저 잡을 거다, 뭐 네가 먼저 잡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아니면 네가 잡아라. 네, 그렇죠. 근데 잘들 모르시겠지만 전체 범죄의 한 82% 정도가 범죄 발생일에서부터 3개월 이내에 다 해결이 된대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특히 살인이나 강도나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90% 정도가 다 해결이 되고요. 야. 네. 그리고 어떤 범죄든 한 달 정도 지나면 50% 정도는 다 사건이 해결이 된대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2007년도인가? 부터 2012년도까지의 자료를 보니까
검거율이 거의 한 평균 한 90, 한 어, 2, 3%? 네. 그러면 이제 정도 미제 되더라고요. 사건은 10% 미만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 중에 이제 해결 못한 사건이 한 10% 정도 음. 되더라고요. 근데 그 90 몇 프로 성공 확률이 네. 그 90 몇 프로에 진짜 범인이 아닌 사람이 무고하게 잡혀 들어간 사람도 있지. 그거는 네. 음. 그거는 뭐 0. 몇 프로겠죠.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제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은 원인은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그 아까 전에도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초동 수사. 그렇지. 네. 초동 수사. 제일 중요하잖아 네, 이게. 초동 수사 미요.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해서 이제 방향을 잘못 잡거나 그리고 뭐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범인을 특정하는데 시간이 걸린 경우에 미제 사건이 되기 쉽대요. 그 초동 수사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 네, 일단. 방향성이 되게 그렇지. 중요하대요. 이게 어떤 경우로 생겼는 건지. 그래서 금품을 노린 건지 네네, 맞아요. 원한에 의한 건지 네. 그것만 알면은 벌써 주변 인물 파악이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되는지 알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용의자를 이제 선정하기 그렇지. 쉬운 거죠. 이게 방향성을 잘못 잡기 시작하면 범인을 특정하는 것부터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동안 그 증거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사라지고 얘는 네. 또 멀리 가고. 뭐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나 뭐 특히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발생 직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제 수사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범인을 검거하느냐 못하느냐의 향배가 정해지거든요. 근데 쉽게 이제 말하면 그 이제 의사가 병을 고쳐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고 그런 거죠. 음. 네, 뭐 저기 신장이 아픈데 막 간 해집고 있는 거지. 똑같은 거죠. 음. 네, 보통 이렇게 CT 딱 촬영해서 음. 어디가 아프다는 걸 딱 그렇지. 찝어야 되는데 이제 경찰이 그걸 잘 못하면 거기서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미제 사건들이 이제 초동 수사를 잘못해서 발생합니다. 그 저희가 한번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렇지. 네. 그리고 국내 3대 미제 사건이라고 하는 세 이경호.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들도 다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라는 결과가 있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절대적인 단서의 부족. 사건 발생 당시에 발견된 증거가 너무 부족한 경우이고요. 범인이 철저하게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았거나 남겼다 하더라도 사체가 발견된 이후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게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증거들이 부족하게 되면 더 이상 용의자를 이제 추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보면은 공공의 적에서도 그 죽인 다음에 세제 막 뿌리잖아. 네네. 그러면 진짜 안 나오겠지? 그래서 요즘에 좀 문제 좀 되고 있는 게 TV 매체나 뭐 인터넷 같은 곳에서 너무 많이 알려줘. 너무 다양한 정보들이 맞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뭐 현장을 위장하는 그 말씀하신 그런 수법들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물증을 안 남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방송 매체에서 나오고 또 접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보고 많이 따라할 것 같아. 네. 저 지금 이 송파구 거여동 그 살인 사건도 페트병을 이렇게 해서 동반 자살로 위장한 거니까 맞아. 밀실인 것도 그 영화 친구 보고 칼 그 따라해가지고 친구 죽인 애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요. 그 영화가 많이 배려 사람.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관들이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수사관들이 이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지켜지면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 네. 첫 번째가 이제 공소시효. 네. 그걸 뭐 없애달라고? 네. 현재 이제 그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인 경우에 그좀 2000 변명 같다. 네, 씨, 그거.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 원래 이제 공소시효가 15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5년으로 증가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공소시효가 그 있어요. 25년 지나면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건 장기 미제 사건이거든요. 만약 25년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영구 미제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구리 소년이나 이런 사건들은 영구 미제 사건이라고 불러요. 네, 이미 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이태원 살인 사건 있잖아요. 걔도 장기 미제 사건이죠. 시효가
넘어가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걔를 이제 불러오게 불렀지. 된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사건이 처리가 된 건데 만약에 그게 넘겨버리면 그 사건은 그냥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는 거예요. 그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2007년에 국회에 이제 발의가 돼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바뀐 것도 25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왜 있는 거냐? 도대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늘릴 수가 있어요. 네, 공소시효를.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 그게 그럼 없어요. 공소시효를 좀 길게 해달라. 두 번째는. 네. 뭐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도 되게 짧아요. 형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뭐 방화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성범죄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원래 미성년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인가 5년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15년으로 늘어난 거고 일반 성범죄는 3년이었어요. 3년. 이게 네. 공소시효가. 아니 사람의 정신을 그렇게 파괴해서 죽여놓고 네. 3년 살고 나와? 네. 근데 이제 늘어난 것도 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 살고 나온다는 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3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살고 나온 게 네. 아니라.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아, 그게 그러니까 지금 5년으로 늘어난 3년 동안 못 잡으면, 네. 3년 아, 동안 못 나는- 잡으면 그 사람은 무죄인 거예요. 아니, 무죄가 없죠. 무죄가 아니죠. 무죄가 아닌 대신에 잡아도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성범죄자들 감옥 가면 완전 그거 된다며. 완전 근데 두드러 맞고 아. 아예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미성년자인 경우에. 네. 아, 미성년자만? 네, 네, 또 네, 네. 그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인 경우에 네, 네, 네. 감옥에 갔을 네. 때 그런 엄청나게 된다? 학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같은 죄수들한테? 다굴? 거의 매장당. 네, 다굴이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인은 괜찮고 성인은 뭐 성인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네.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렇다. 근데 거기 실제로 가면 진짜 무서울 거 감옥. 진짜 무섭죠. 그 미국에서 그런 게 있어. 교육 무슨 프로인데. 아, 그래서 예, 봤어요. 어. 예, 애기들. 애기 소년원 들어가는 네. 애들 있지. 네. 얘네를 감옥으로 일부러 보여줘. 아. 어떤 곳인지. 그러면은 죄수들이 막 진짜 막 썰벌하게 막 온갖 쌍욕과 막 기를 다 눌러버리는 거야. 이제 다시는 이런 데 오면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쌍욕, 완전 쌍욕하고 막 거의 지잡아. 위협하고 막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수사관들이 하는 이야기는 공소시효를 좀 해달라. 더 늘려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이게 또- 변명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도 구태연연한데요. 수사 인력 부족입니다. 현재 이제 경찰 시스템은 성과주의죠. 많이 잡는 사람이 많은 포인트를 받고 근데 진급에도 도움이 되고 오랜 시간 한 사건을 가지고 계속 수사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그건 그랬죠, 네. 근데. 그리고 이제 해당 수사를 전담할 인력도 없을 뿐더러 비용도 부족하고요.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아까 전에 저쪽 일본 쪽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장기 전담 뭐 수사팀이 있다고. 국내에도 있긴 해요. 있어. 근데 각 지방 경찰청에 있거든요. 근데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남에 2명. 꼴랑. 네. 그러니까 거의. 거의. 네, 거의. 서울에만 뭐 한 5명, 뭐 6명 정도 되고요. 근데 어떤 영화 보면은 너 미제 팀으로 발령났어 그러면은 되게 무슨 좌천당하는 느낌 막 이런 느낌 받으면서 아무래도 행동하더라. 현역은 아니니까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과주의라고. 미제 사건은 성과 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성과를 그래서- 못 내자. 네. 안 그래도 어려운 사건을 네. 그러니까 자천되는 근데 거죠. 영웅되는 거 아니야 한편으로? 근데 잡으면? 왜 미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미제로 판명되고 나면 철로 만들어서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미제 사건은 그동안 기록물을 철로 만들어서 보관을 한다고요. 근데 그걸 자료를 협조 요청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그게 이제 그걸 수사했던 당시 수사관만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 다 알지. 거기에 진짜 자세하게 빽빽하게 적지 않잖아요. 결론은 또 그 상황 현재 상황이나 네. 뉘앙스나 이런 거를 다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두 명이 제대로 일을 할까? 못하죠. 그냥 그것만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제가 읽었던 그것도 미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거며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야 좋은가 각 나라마다 미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논문을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국내 사정이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영국도 잘 되어 있고 프랑스도 좀 다르게 되어 있고 뭐 일본도 좀 특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 상황이 되게 열악하다. 일단 인력 자체가. 그러면서 90%인데 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거죠. 검거율은 높은 편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손을 꼽아요. 그래? 네.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 치안이 좋긴 좋잖아요. 그건 맞아. 네. 검거율은 나라가 좁아서 도망 다닐 때는 있겠냐? 그것도 왜 그렇죠. 소리나면- 범죄 발생 비율도 나라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네, 작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말씀대로 삼성이 장고장 많다 그러잖아. 그만큼 많이 팔렸으니까 장고장만 AS 건수 많은 거거든.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그 마지막은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대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죠. 맞아. 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런 범죄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경찰청사 발음 도도도도 덕팔. 조용히 해! 경찰청 사람들 이거 방영했을 당시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아까 철 모르는 10대들이 따라할 수 있고 왜 그런 수법들을 오픈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완전 범죄는 없고 이렇게 해도 잡힌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라고 했던 것 같아. 미제 사건도 똑같대요. 뭐 이렇게 미제 사건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가능성을 열어주는 완전 거기 범죄의 때문에 가능성. 되게 우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내부에서. 그래서 여기에 더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가지고는 더 이상은 여기에 투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제발 노는 돈들 좀 밑에 좀 그런 거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는데 개돼지가 돈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찰서에 필요한데 돈이 돌았으면 좋겠어요. 골프장 왜 필요해요? 경찰청 골프장 왜 필요하냐고요? 이런데 필요한데 돈이 돈을 돌고 투자해야죠. 그리고 공무원 이제 가족들의 뭐 학비라던가 그런 복지가 좀 더 개선됐으면 그리고 좋겠네요. 지금은 너무 성과주의로 운영되고 성과주의도 있어서 그렇고 미제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게 그런 게 있대. 만약에 우리 4명이 다 형사야. 근데 안도팔이 이거를 초동 수사를 했어. 근데 분명히 잘못한 걸 알아. 같은 근데 강대리라는 형사가 그걸 못 건드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죠. 건드려서 제대로 이 사건을 잡아버리면은 너는 완전 쓰레기 프라이드가 되는 거죠. 완전 날아가는 거거든. 쓰레기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 터치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음. 눈 감고 그냥 넘어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그것도 한국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가 그래. 정서가 이제 예의 바른 정서인 거지. 네. 너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과주의를 더 이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올려라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근데 그게 또 좀 차이가 다른 있으니까. 얘기기도 한데 비행기 사고 같은 경우에 외국 같은 경우는 부기장이랑 기장이랑 정말 팩트만 딱 왔다 갔다 한대요. 이거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 팩트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열이 있으니까. 그래 서열이 있어. 그러니까 부기장이 위험을 맞아, 맞아. 감지해도 말을 기장한테 조금 고도를 그러니까 완곡한 표현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좀 더 미연에 방지되기 어렵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기수예요, 기수. 그것도 그렇고 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내 밑에 애가 나한테 하면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사수보다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걸 하지 않는 거는 내 밑에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길 바라는 바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그렇게 안 해주길 바라면서 내가 안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렇게 또 인간적이기 때문에 해결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장단점이 과도한 있긴 한데.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좀 이렇게 융화가 되고, 그러니까 서로 배려했다. 장단점이지. 네. 근데 그거에서 끈끈한 건 있어. 확실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방이나 경찰은 더 있어야 된다. 나는 맞아. 소방은 진짜 열악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 미제 사건을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봤더니 국내 미제 사건이 꽤 많더라고요. 많지.
야 우리가 슈퍼에서 저 초코파이 하나만 훔쳐나와도 저 미제 사건이야. 못 잡아.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럼 제가 그거를 그렇게 여러 개 훔쳤던 거 다 미제 사건이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로 만드는 기간이 보통 이제 6개월에서 3개월이라고 했잖아요. 파일 근데 철로 만드는 기간이. 네네. 응. 그게 뭐 편철이라고 하던가? 하여튼 그 이름을 따로 부르더라고요. 판철인가 편철인가?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장기 미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라벨 붙이고 탁 이렇게 보관소에 보관해버리면. 근데 그게 한 뭐 대충 잡아서 한 1년 정도 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미제 사건이라고 하고, 이제 그게 공소시효에서 어느 정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장기 미제 사건,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영구 미제 사건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지. 그 1년에 10%씩만 있는데 그걸 다 해결 못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쌓이고 하면 그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경찰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물론 어쨌든 지금 결론은 완전 범죄는 있다는 거네.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없어야지. 없습니다. 네. 누군가 슬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현업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경찰분들, 물론 제 친구들도 있지만, 내 친구도 있지. 네,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그 몇몇 이제 그런 나쁜 형사들 때문에 네. 다수의 형사가 네, 이제 그렇죠. 욕을 싸잡아 먹는 거지. 네. 싸잡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혹시나 이제 듣고 계시는 분이 경찰이신 분도 있으니까 너무 편파적일 수도 있잖아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니까 좀 더 화이팅 해주십시오. 네, 그럼요. 우리나라 치안이 얼마나 좋은데. 네. 외국 뭐 영국 같은 데만 가도 CCTV 아무리 많은 몰라도 존도둑이 그렇게 많은데. 국내 또 미제 사건이 갈수록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점점 CCTV가 좋아지겠죠? 없는 게 없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CCTV가 없으면 블랙박스가 있어요. 맞아. 맞아. 불박. 블랙박스 나와서 내가 얘기하는데 그 저번에 하려다가 내가 못했던 얘기 같아. 블랙박스가 찍은 그 텔레비에 나왔어. 새벽 2, 3시야. 차가 블랙박스에서 탁 찍은 영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여자가 딱 서 있는 거야. 블랙박스에 딱 찍게 새벽 2시에 이 치마 긴 거 입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 팔을 탁 내리고. 그래서 차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우회전하는 동시에 여자가 콩콩콩콩 뛰는 거야. 실제로 콩콩콩 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 근데 이 여자가 인터넷에 글을 남겼네. 아, 그 콩콩 콩콩 뛰던 여자가. 여자가. 뭐라고 남겼잖아? 아니 내 집에서 씨발 줄넘기도 못하냐고. 내 집 앞에서 줄넘기도 못하냐고. 왜 진짜 지랄들이냐고. 그러니까 블랙박스가 많이 역할을 해. 네, 많은 역할이에요.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건 항상 경계심을 가지게 되는. 이게 블랙박스도 사생활 침해냐 없냐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정도 나쁜지 침해는 안 할 거면 네, 그 정도는 괜찮다. 자기가 떳떳하면 뭐. 네,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였습니다. 빠밤. 네,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영화 소개 방송이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 일가족 살인 사건 그리고 미제 사건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일단 영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영화 제목 멜리스, 부제는 삐뚤어진 적의입니다. 2016년 2월 11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95분의 러닝타임이고요. 감독은 김용훈 감독, 그리고 홍수아 씨랑 임성원 씨가 나옵니다. 홍수아 씨가 이제 연기 변신을 한 영화로 주목을 많이 받았고, 이 배우를 썼다는 거는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나. 펀딩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구나. 네, 그거를 노리고 지금 대륙 여신이잖아. 완전. 지금 거기서 난리난 추자연 씨랑 홍수아 씨랑 몇몇 배우 있잖아요. 그걸 노리고 영화를 찍지 않았나 싶고, 홍수아 씨가 원래는 좀 발랄한 이미지의 그쵸. 한국에서는 활동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똥꼬발랄. 똥꼬발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멜리스의 여주인공으로 자기애성 인격장애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여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 자체는 되게 나쁘지 않아요. 어울리고 약간 시커먼 이제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되게 어울리는데 섹시하게 나오겠는데? 몸매는 정말 끝내줘요. 정말 좋지. 맞아. 네, 몸매 네. 그나. 우리는 다 안 봤잖아.
네, 네. 이번에는 저 혼자 봤죠. 그래서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세하게 해주세요. 뭐 몸매를 묘사해달라는 몸매가 눈빛이 이상한데. 네, 이번에는 저 혼자 보고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셋이 메르미의 내용을 듣고 우리는 평점을 매기는 대신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네, 그걸로 한번 해볼까? 음. 그래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재밌게 네. 해라. 지금 아까 송파구 거여동 그 사건 있죠? 네. 그대로예요. 재밌겠네. 나 볼래. 재밌겠죠? 나도 봐야지. 근데 심플한데? 내용이 좀 내용이랑 영화 실제랑 다른 거는 이 둘은 우연히 만납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요. 우연히 만나는 점이랑 근데 실제 사건은 인터넷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게 되죠. 하고 아들이랑 딸이 있었는데 영화상으로는 딸만 나옵니다. 한 명. 네, 딸만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홍수아 씨라고 할게요. 이제 극중 이름은 최가인이고 임성원 씨는 박은정으로 나오는데 이 두 분만 알아도 스토리는 진행이 되니까 왠지 남편을 유혹하는 장면이 있을 것 같아서.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없어요. 안 봐 그러면. 아, 됐어. 그게 포인트인데. 누구라도 욕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가슴 골도 안 나와? 그건 나오겠지. 야 그게 중요한 거야 남자들한테. 조용히 좀 해봐. 그래서 안 나오나 보다. 근데 홍수아 씨가 몸매가 나오나 보다. 봐야겠다. 둘은 그렇게 만나고 임성원 씨가 박은정 씨로 나오는데 일단은 그냥 본명으로 설명을 할게요. 네.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홍수아 씨랑 임성원 씨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임성원 씨는 급하게 아이 돌봄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요. 그러다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치, 사람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네, 그렇다고 맞아. 해요. 거기 또 나오더라고 막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가 사랑스럽다는 거 어필하려고 우리 아이 앉는 거 되게 좋아해요 했는데 상대방은 제가 허리가 아파서 뭐 앉는 거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구하기가 힘든데 이제 홍수아를 만나면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를 돌봐주게 되고 매우 가까워져요. 임성원 씨가 직장에서 의료 진료를 받았는데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장기간 집을 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홍사 씨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공유하면서 이제 아이를 봐준다는 빌미하에 집에 집에 들어가게 들어오는 거리게 되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군요. 네. 여기서 보니까 홍수아 씨가 극 중에서 자기 생활이 원만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직업도 불분명하고 거기 조한선 씨 나오거든요. 홍수아 씨 상대로 나오는데 이제 동거와 비슷하게 나와요. 거기서는 비서라고 하는데 일단 식모 같이 동거예요. 동거. 오피스텔에서 사무실 겸 거주 겸 뭐 이렇게 나오는데 홍수아 씨는 원래는 고시원에 살고 조한선을 좋아하는 역할로 나오는데 조한선 씨는 다른 여자를 좋아해. 그래서 식모 아닌 식모.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고 임성원 씨는 아주 다정한 가족, 화목한 가족인 거죠. 그래서 홍수아 씨가 조한선 씨를 되게 좋아하는 감정으로 나와요. 근데 조한선 씨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사랑하는 여자랑 헤어지면서 이제 홍수아 씨와 술에 취해서 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거기가 제일 야해. 봐야 되겠군요. 원하는 게 나왔어? 거기 제일 야해. 그게 남편이랑 썸씽이 아니라 조한선이라는 또 캐릭터가 있나 보네요. 네, 그래서 홍사 씨는 이렇게 조한선 씨랑 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조한선 씨는 양아치야. 양아치고 이제 시녀 부리듯이 해요. 그래서 다른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해서 관계를 갖기도 하고 근데 홍사 씨는 좋으니까 이게 지켜보고는 있는데 그러다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만취한 상태로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가 분노한 홍수아에게 죽습니다. 네, 죽습니다. 그리고 임성원 씨가 입원한 상태로 있는데 들락거리면서 근데 여기서 복선이 나오는 게 둘이 친구잖아요. 근데 홍수아 씨가 임성원 씨의 남편을 결혼하기 전에 좋아했던 복선이 나와요. 나 좋아하는 사람 있다 했는데 임성원 씨가 먼저 남편을 오픈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같은 남자를 좋아한 것처럼 나오는데 나중에 그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묘사가 안 돼. 그래서 그게 복선을 좀 해결을 못했고 그래서 홍사 씨는 임성원의 가정을 부러워하면서 임성원 씨를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그리고 조한선을 일단 죽였고 조한선을 찾아온 옛 여자친구도 홍수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죽임을 당하고
임상원 씨는 이제 입원을 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남편과 아이에게 이제 어필을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고, 근데 남편은 홍수아가 이상하니까 경계를 막 하려고 하거든요. 영화상에서 경계를 막 해요. 임상원 씨는 자꾸 친구를 두둔해. 그러다가 안 넘어가 그 남편이 응. 대단한 놈인데. 홍수아한테 안 근데 넘어가요? 거기서 홍수아 씨가 막 유혹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남편을 타겟으로 해서 뭐 그런 제스처는 전혀 없고 그냥 단순히 부러워하는. 부러워하는 느낌으로 가는데, 근데 어쨌든 임성원 씨는 친구를 계속 두둔하고 남편을 의심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도 낌새가 이상한 거야. 낌새가 이상해서 홍사 씨를 찾아서 따지려고 하지만 홍사 씨는 약간 동정심을 유발해서 그 사건을 넘기고 같이 집으로 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범행 계획한 대로 똑같이 죽입니다. 죽여 영화처럼? 페트병은 안 나왔고요. 아니, 저 얘기 사실처럼. 네, 이모랑 놀까? 숨바꼭질 할까? 근데 아.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딸이 처음부터 숨바꼭질 좋아하는 아이로 나와요. 엄마 나 찾아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모랑 같이 숨바꼭질 할까? 근데 아이는 홍수아에게 공포심을 좀 가지고 있어. 극이 진행될수록 홍수아의 무섭지. 폭력성이 나와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있어서 이제 숨바꼭질 하자는데 싫어하는데 엄마 일하니까 나랑 해 이러면서 이제 강제로. 숨바꼭질 돌변. 찾고 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친구에게도 스카프로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같이 숨바꼭질 하자. 그러고 나서 문을 가운데 두고 거대한 클립이 이제 그 마찰은을 가리는 식으로 해서 목 졸라서 살해를 합니다. 이제 이모 할머니가 이 집을 찾아오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체를 발견하고 홍수아 씨는 검거가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실화랑 비슷하니까 내용상으로 궁금한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영화상으로 얘기를 해보면 복선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 해결을 못했어. 처음에 이제 오프닝 할 때 모션 그래픽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미들이 나와가지고 출연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누구 나오는지. 그래서 개미가 무슨 복선인가 싶다가 개미가 첫 오프닝을 해요. 그 개미들에서 시작이 돼서 홍수아 씨가 개미들한테 물을 부어요. 개미 굴에 물을 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공이 놀이터 근처에서 공이 이렇게 탁 날라와서 거기를 팍 치거든요. 개미집을? 근데 그 공을 보고 홍수아 씨가 분노를 해서 막 가위로 찔러서 터뜨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홍수아 씨의 폭력성을 묘사한 것 같아. 근데 그런 부분은 있고. 아니지, 폭력성이 아니라 개미도 어떻게 보면 집단 생활을 하는 거잖아. 그것 부러운 거야. 그 개미마저도. 홍수아가 보기에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개미가 그것도 있고 약간 사이코패스 있는 애들이 막 이렇게 개미 찔러 죽이고 막. 찔러주게 그런데 관심 많고 막. 얘는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상상- 부은 거 자체. 물을 부은 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개미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야. 물을 주는 게. 너무 고차원적인데요,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그러니까 얘는 그걸 화초에 물 주듯이 그 개미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야? 그러면 공을 가위로 너무 찍었다고 간다. 했나? 근데 그 공이 개미집을 망치고 갔잖아. 아니 공을 그 공이 던졌다고 개- 안 했어요? 자기가 아니, 애들이 놀고 있었는데 애들이 놀던 공이 개미집을 빵 치고 갔대잖아. 아 그래서 그 공이 미운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자기 계획이 틀어져서 분노한 것 같아. 내가 죽여야 되는데 네가 방해했잖아. 약간 이 느낌. 내가 그럴 뭔가 수도 있네. 내가 뭔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에 방해했어.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걸 이제 싫어하는 뭐 그런 거를 살인을 표현하기 그냥 위해서 아무렇지 그런 거죠. 않게 저지르는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다. 또 그런 건데 오프닝은 몰입감 있게 시작을 했으나 홍수아 씨의 폭력성이라던가 그런 거가 조금 느낌이 약했어요. 약했고 지금 임성호 씨 아까 얘기한 가족 사진을 자기 집에 여자들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자기 물건 위치 바꿔놓거나 특히나 자기 집에 가족 사진 떼고 막 액세서리들 다 나도 치워버리고. 근데 임성호 씨는 바쁜데 청소도 해줬네 이러면서 약간 너무나도 착한 천사의 느낌으로 나와서 저는 그때 약간 이렇게 몰입감이 떨어졌어요. 저도 제 뭐야. 물건은 제 위치에 있어요. 그래, 제가 그리고 놓은 모두들 위치. 자기 영역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그거를 거의 다 그럴 거야. 근데 거기 부분에서 좀 이상했고, 그러니까 복선을 좀 해결을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만큼 임성원이 약간 좀
틈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엄청 착한 거를 보여준 것 같아. 엄청 착하다는 거를 보여준 것 같고, 근데 임성원 씨는 또 그게 있지. 자기가 아이를 못 보니까 죄의식도 좀 있었을 거고, 워킹맘들 그런 마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복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그리고 처음에 임성원이 아이돌 봄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아이를 봐주시던 이모 할머니가 어디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야. 근데 여기에 어떤 남자가 따라붙어요. 근데 이 남자는 홍사 씨랑 인연이 있는 것 같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임성원 씨를 좀 겁주기도 하는 역할로 나오고 이모 할머니를 어디를 보내는 역할처럼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해결이 안 됐고, 그리고 홍사 씨가 중간에는 또 아이랑 되게 재밌게 노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를 되게 이뻐해서 그 부분에서 좀 더 감정이 증폭되는 역할을 하나? 근데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감정이 증폭되는 부분은 조한선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엉망진창인데 친구가 부럽다. 약간 여기에서 발생을 해서 이제 죽이려고. 그 하는 거죠. 남자의 정체는 안 나오는 거야? 네, 확실하게 나오질 않아요. 홍사 씨가 전화로 지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임성원 계획하에 있었다는 거네. 임성원을 괴롭혔대요. 그렇죠. 이모 할머니도 미행을 하고 임성원을 처음에 뭘 괴롭혀? 임성원도 괴롭혀요. 그 남자가? 네. 그러니까 막 괴롭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막 뒤에서 밤길에 뒤에서 쫓아간다던가. 그러니까 그게 계획 아닌데. 그건 계획한 거, 송수아가 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거는 그 임성원의 인생을 부러워했다는 거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옷을 점점 따라 입어? 따라 입어요. 스타일을 맞춰. 스타일을 점점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부러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네. 근데 저는 끝까지 몰입감 있게 보긴 했어요. 볼만했는데 그게 완성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별점 2개. 2개. 난 듣기만 했을 때는 되게 좀 보고 싶어지는데 저도 홍수아가 어떻게 나오는지 되게 궁금해. 모두 다 같은. 저도 정말 저도 예뻐요. 홍수아의 홍수아 왜? 연기력을 연기력을 보고 싶으세요? 홍수아 일단 몇 시에 가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15세에 관람 갑니다. 아, 심으세요? 네, 에이. 15세예요. 그래도 15세를 받았다는 거는 그렇게 다행이네. 선정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잔인하지도 않다는. 음. 근데 저는 봤을 때 뭐가 재밌었냐면 리플리 증후군에 관한 게 재밌었어요. 저는 귀신이나 외계인이나 그런 것보다는 미친 사람과 귀신인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심리적인. 네, 그거를 좀 보려고 더 봤어요. 내가 파악이 안 되는 사람처럼 공포스러운 게 없거든. 그래서 그거로 끝까지 봤던 거 약간 같아요. 한고수님 같은. 한국에서 파악이 안 되는. 조금 알 것 같기도 한데. 네가 몰랐던 한고수. 당신이 몰랐다는 것을. 알고 싶지는 본격 않지만 미스테리 한고수. 거슬리는 한국으로. 다음에 한번 진짜 한번 까봐야 되겠어요. 이거 보실 거예요? 나는 보고 싶어지네. 네, 댓글 평점은 되게 안 좋아요. 그 개미집을 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싶어. 실제로 보고 뭔 내용이길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복선이 잘 짜여진 소설이든 영화든 앞에 나왔던 복선이 뒤에 해결이 돼야지 그게 보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관객들 수준도 높으니까 저게 저런 장치로 그러니까 분석하고 싶잖아 사실.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그 영화를 막 분석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러기에는 앞에 나왔던 그런 뭐 개미라던가 뭐 그 남자의 정체라던가 이런 게 좀 의미 해결이 없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냥 그렇게 끝나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감독의 인터뷰도 제작 의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 실화를 모티브로 하더라도 상업적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사건을 상업적으로 푼다면 해피엔딩이어야 끝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이 사건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에게 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철저히 감정을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이 사건이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보이도록 연출했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인터뷰는 공감은 안 갔어요. 이거 꼭 해피엔딩 아니더라도 공감은 이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세 분 다 보시는 걸로 검사해?
보고는 쉽네. 다음 주에 그러면 한 줄 평 한글평. 스킵해서 보셔도 괜찮으니까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홍서 씨 몸매 나오는 부분만 스킵해서 보는 거 아니야? 일단 미리 한번 보고. 일단 한번 먼저 그걸 보고 판단을 해볼게요. 그것만 딱 보고 네. 한줄평은 저기 남의 거 컨트롤 C형을 한줄평 그거로 하면 되죠. 뭐. 겹치는 거 아니야? 홍서 몸매 좋더라. 뭐 이런 거. 진실된 한 줄 평 해달라고. 진짜 진실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거여동 리실 일가족 살인 사건과 이제 영화 세탁가야 멜리스 살인 세탁가야 살인 사건 그리고 미제 사건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방송이었지? 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네, 다음 에피소드에는 더욱더 재밌고 미스테리하고 무서운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